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앞서 살인 진드기, 또 신종조류 인플루엔자 뉴스도 전해드렸는데요.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인 바이러스는 인류의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신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김문수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바이러스는 일단 아주 작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세포가 방 1개 정도 크기라면 바이러스는 주먹보다 작은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바이러스는 또 혼자 성장하거나 생식하지 못하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감염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떤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일단 콧물이나 몸살, 또 고열 등 통증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감기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과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종합적인 호흡기 감염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살인 진드기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네. 커다란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1518년에는 천연두로 1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또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숨졌고요. 최근에는 조류 독감이나 에이즈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에이즈, 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 몸에는 면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있는데요. 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이 T세포에 침투를 합니다. T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여러 가지 병균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화면으로 자세히 보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명소설을 토대로 만든 이 영화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인류가 갑자기 실명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이미 여러 차례 영화에서 다뤄졌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가장 빠르게, 가장 치명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이것은 단지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바이러스는 지구 생명체 가운데 몸집에 비해 파괴력이 가장 센 무서운 녀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계절 독감은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류 독감이 넘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게 돌연변이의 빈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혀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큰 위협을 겪을 수 있는 자연 재앙 중에는 분명히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란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35억 년 전 인간보다 더 먼저 지구상에 서식하던 유기체다. 바이러스가 생장활동을 하고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세포, 즉 우리 인체를 감염시켜야 한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인 DNA나 RNA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많은 바이러스의 경우 한 겹의 지방산이 감싸고 있다. 이것은 보통 숙주세포의 막에서 나온다. 바이러스 표면에 튀어나온 리간드라 불리는 단백질은 침투, 감염시킬 세포를 인지하기 위한 열쇠 역할을 한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0.05에서 0.1 마이크로미터, 1m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박테리아는 세포보다 훨씬 작지만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작다. 예를 들어 세포가 방 1개 정도 크기라면 박테리아는 사람 정도의 크기고 바이러스는 사람의 주먹보다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해할 적에는 사람의 그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세균도 감염을 하는 것 같은 것으로 굉장히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감염하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지금 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또 어떤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를 감염하는 바이러스도 또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감염하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그 스스로는 생장을 못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나 숙주를 감염을 해야만 생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러스에는 스스로 성장하거나 생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염시킨 세포에 기생한다. 즉, 생존을 위해서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감염시켜야 한다. 세포를 지닌 생물에는 어김없이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세포 생물에 하나의 바이러스만 존재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지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체가 된다. 거예요. 그래서 약제 설명 좀 흔히 바이러스 질환은 그냥 가볍게 앓다 지나가는 병으로 알고 있다. 감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네. 그래서 뭐 비정상 감기는 사실은 하나의 병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미생물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종합적인 그런 호흡기 감염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이라는 거는 결국은 감기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감기는 한 뭐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은 세균성이 아니고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치료약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감기의 증상, 이제 콧물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고열, 목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을 격감시켜주는 약만 쓰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이런 통념을 깨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 그것이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높아지면서 질병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HIV에 감염되면 3주에서 6주 이내에 고열, 구역질, 피부 알레르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약한 감기 증세로 올인하기 쉽다. 하지만 5년이나 10년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나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다른 질병들의 감염이 취약해지는 에이즈 증세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HIV는 인체 면역을 맡고 있는 T 림프구로 침투해 생명을 앗아간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크게 T세포, 그리고 항체를 만드는 B세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T세포 중에서도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T 헬퍼 셀이라고 하는 그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T세포를 감염을 해서 실제적으로 B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항을 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역력을 증강시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한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 발동이 되어야 되는데, 명령을 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T세포가 그것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병균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백신 개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충남대 수의대 서상희 교수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네. 미국 등 선진국 독감 전문가들이 백신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였는데요. 2010년에는 서 교수팀은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의 공격으로부터 닭을 지켜낼 수 있는 백신 개발에도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신종플루 치료제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 물질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림대 의대 박만성 교수팀은요, 감염 초기부터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슈퍼 항바이러스 물질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기존의 신종플루 치료제는 바이러스 복제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작용하는 약인데요. 박 교수팀이 개발한 항바이러스 물질은 처음으로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새로운 기전의 물질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맞는 이 독감 백신은 유정란에 바이러스를 접종한 뒤 만들어진 바이러스 수액을 정제해서 주사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더 진보된 백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정란을 이용한 백신은 생산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서 네. 급속도로 퍼지는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세포 배양 백신입니다. 달걀 대신 포유류의 세포를 활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DNA 백신입니다. 네. 바이러스 유전자가 포함된 DNA 조각을 추출하고 배양을 해서 몸속에 주입한 뒤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말합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 기술입니다. 네. 오늘 끊임없이 변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러스와 또 이에 맞서 백신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최신 백신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플러스 오늘은 바이러스와 백신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은수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